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E는 MC의 제곱을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이거 정말 재밌죠? 이거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저게 도대체 뭔데 저게 그렇게 세상을 바꿨다는 거야? 하고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전 그게 무지 궁금했거든요. E는 MC의 제곱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정확히 뭘까? E는 MC의 제곱에서 등장하는 E는 에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걸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the ability to work,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는 빛 에너지로 전환돼서 형광등이나 이런 뭔가로 사용될 수 있고, 열 에너지로 전환돼서 난로라든가 이런 걸로 사용될 수 있고,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서 모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M은 매스, 질량이더라고요. 물질의 양이라는 거고, C는 speed of light, 광속이더라고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많은 것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자, E는 MC의 제곱에서 E가 에너지고 M이 질량이고 C는 그냥 단순히 저는 지금까지는 이걸 정확히 공부하기 전까지는 예를 들면 E는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속도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참조를 해보니까 이렇게 다시 공부를 해보니까 자 여기에서 이때 C는 그냥 단순히 속도가 아니라 빛의 속도였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E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정확했던 거죠. 제가 좀 멍청했었나 봐요. 지금까지 E는 MC의 제곱을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그 C가 빛의 속도라는 건 몰랐어요. 이렇게 하면서 처음 알게 된 재밌는 사실이었습니다. 확실히 전문가가 아니면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질량과 무게를 가끔 혼돈하기 쉽잖아요. 질량은 그 이제 예를 들면 the amount of a matter in a material이니까 어떤 물체 안에 있는 물질의 양이고 반면에 while이 반면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게는 그 질량에 가해지는 중력의 힘까지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이 되는 거죠. 중력이 9.8이잖아요. 이걸 숫자로 나타내면 자, 질량에 대한 SI 즉 국제표준 단위 체제는 킬로그램을 사용하고 반면에 무게는 뉴턴을 사용한대요. 이게 SI가 프랑스어에서 유래됐는데 이게 시스템 프랑스어로 발음이 어렵던데요. 이게 인터내셔널인가 뭐 그래요. 그냥 영어식으로 인터내셔널 그래 버리죠 뭐.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 지구상에 저같이 생긴 고릴라가 한 마리가 있는데 제가 고릴라처럼 생긴 건지 고릴라가 저처럼 생긴 건지는 헷갈리긴 하지만 이런 고릴라가 한 마리 있는데 이 질량이 100kg이라고 하면 몸무게는 980N이 되는 거죠. 왜? 여기다가 100에다가 9.8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질량과 무게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가끔 이걸 많이 혼돈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질량과 무게는 오늘의 주제랑은 큰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재밌을 것 같아서 이제 자료에 넣어봤어요. 자, 그러면 왜 아인슈타인 형님께서는 C라는 그러니까 기호라고 해야 되나 상징을 사용했을까라고 우린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1865년에는 이제 맥스웰 아주 유명한 분이잖아요. 맥스웰이 어퍼케이스니까 이게 대문자예요. 대문자 B를 사용했대요. 이분께서. 근데 이제 1907년에 우리 아인슈타인 형님께서 빛의 속도의 상징을 B에서 대문자 B에서 소문자 C로 바꾸신 거죠. 뭐 아인슈타인 형님께서 그렇게 사용을 하셨으니까 그때부터는 당연하게 그냥 빛의 속도는 C로 표기하는 거죠. 그럼 이 C는 어디에서 왔을까? 이건 정말 많은 글들을 읽어봤는데 의견들이 분분해요. 음모론도 많고. 그러니까 컨스탄트 그러면 상수잖아요. 여기에서 온 C일 수도 있고 셀레리타스 이게 라틴어인데 이게 영어로 표현하자면 뭐 셀레러티 이게 속도, 속력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거기서 나온 C가 될 수도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아인슈타인 형님이 아니니까 정확히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죠. 다만 아인슈타인 형님께서 앞으로는 빛의 속도를 B가 아닌 C로 사용해라 라고 하니까 우리는 넵 알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따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또 하나 궁금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E가 에너지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고
M은 질량이고 C가 광속, 즉 빛의 속도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죠? 그런데 왜 M에다가 빛의 속도를 곱할까가 또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또 찾아봤습니다. 이거 영어 공부도 할 겸 이만큼을 한번 그대로 영어로 읽어볼게요. E equals M times C squared. equals는 equals고, 그죠? times는 곱하기고, squared는 제곱이죠? E는 MC의 제곱이다를 이렇게 영어로 다시 한번 읽으면 E equals M times C squared.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물질의 조각을 순수한 에너지로 바꿀 때, 전환시킬 때, 그 결과적인 에너지는 by definition, 글자 그대로 정의상으로 moving at the speed of light, 광속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래요. 왜냐하면 pure energy is electromagnetic radiation. 순수한 에너지가 전자기 복사이기 때문에 전자기 복사 죄송합니다. 목이 잠긴다. 전자기 복사 이러니까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전자기 복사를 다른 말로 하면 쉽게 풀어보면 빛의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죠. 레이디에이션이 방사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수 에너지가 자체가 빛이라고 말하면 약간은 틀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 비전문가들에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일상에서는 의견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지만 지금 이 영상에서는 학문을 다루고 있으니까 틀린 게 있을 수 있죠. 제가 틀렸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볼 수 있게끔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물질이 에너지로 바뀌면, 그건 순수한 에너지로 바뀌면 순수한 에너지가 빛이기 때문에 M에다가 순수한 에너지 C를 곱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자, 다시 정리할게요. 이건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하면 되게 좋겠다. 자, 어떤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면 그건 C의 속도, 빛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니까 우리가 M에 C를 곱한 건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왜 스퀘어드 제곱화시킬까? 이제 그걸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건 자연의 에너지의 속성, 네이처가 여기서는 속성이란 뜻이잖아요. 속성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something else,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4배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다면 그건 4배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16배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래요. 그게 왜 16배야? 라고 물어보면 그게 자연의 속성이래, 에너지의 속성이래요. 원래 그래 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리고 그 16배 숫자는 제곱화돼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녹색 자동차보다 빨간 자동차가 4배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면 그건 16배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다. 왜 16배야? 그러면 원래 그래 라고는 하는 거죠. 자연이 그래, 우주가 그래,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16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건 4의 제곱이니까, 그죠? 그래서 제곱화시켜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이해하는데도 긴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자료들을 읽었어야 했는데, 이걸 만들어낸 아인슈타인 형님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신 걸까요? 자, 그러면 E는 MC의 제곱이 왜 위대하고 얼마나 위대하길래 세상을 바꿨다는 걸까를 한번 또 파고 들어가 보자고요. 자, 천천히 하죠. 천천히.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곳이니까 혼자 일방적으로 떠들면 정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 공식이 왜 대단하냐면 이거래요. 이건 영어로 한번 아니다. 이 공식이 말을 한대요. 에너지와 물질이 상호 교환될 수 있다고. 그것들은 똑같은 것이지만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죠. 왜? 그러면 자연이 그래, 우주가 그래, 원래 그래 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정확히 다시 말하면 이 돌멩이, 저 같은 돌멩이가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고 에너지가 돌멩이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죠. 와우, E는 MC의 제곱이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자, 천천히 하자고요. 급할 거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만일 우리가 전환할 수 있다면 그 종이 클립이 있는 모든 원자를 순수한 에너지로, 즉 이 클립 안에 있는 에너지를 순수한 원자로 전환할 수 있다면, 바꿀 수 있다면, 파워라고 이제 제가 그 썼는데 어마운트라고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에너지의 힘, 에너지의 양 이렇게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똑같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히로시마를 파괴한 원자폭탄만큼. 그러니까 1945년에 이제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지잖아요. 그죠? 원자폭탄이 터지는데 이 페이퍼 클립 하나를 순수하게 에너지화 시킬 수 있다면 이 원자폭탄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인류는 절대 이걸 포기 안 하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지구상에서는 그 페이퍼 클립이나 어떤 물체를 완전히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그걸 에너지로 바꾸려면 태양의 핵보다도 더 큰 온도와 압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클립을 에너지화 시킬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인류는 포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래서 이제 과학자 선생님들은 핵 분열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인류는 그렇게 우라늄을 이용하기 시작했던 거죠.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미사일 이상한데? 원자폭탄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자, 오늘은 2의 MC의 제곱에 대해서 해봤는데 정말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2는 MC의 제곱이 무엇인가? 쉽게 이거 그래, 한 문장 요약하고 끝내죠. 한 문장으로 끝내고, 왜 2는 MC의 제곱인가? 자, 어떤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때 그 에너지는 빛의 속도로 이동을 하니까 질량과 빛의 속도를 곱한 거고, 그리고 그 에너지는 속도의 16배니까 이거는 제곱화 시킬 수 있으니까 제곱화 시킨 거고, 그리고 이걸 실현할 수만 있다면 클립 하나로 원자 폭탄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아인슈타인 형님의 이 2는 MC의 제곱은 그렇게 세상을 바꿨죠.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고 원자 폭탄을 만들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